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는 것이 발표된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다른 시황 얘기는 하지 않고 테슬라의 S&P 500 편입에 관련된 특집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8% 이상 상승을 해서 $440 초반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열릴 때만 해도 $460 근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을 해서 마무리를 한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기존의 고점대에 물려있는 이 많은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하락이 발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한 방에 뚫고 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번에 뚫지 못하고 기존 고점대의 매물들에 의해서 조금 밀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P 500의 편입의 의미와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S&P 500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S&P 500은 S&P 다우존스라는, 이거 사설 기관이에요. 사설 기관이 관리를 하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증권 지수고요. 그 중에서 S&P 500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최상위 500개 기업을 묶어놓은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보고 있는 3대 지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다우, 나스닥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상위 50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는 코스피 지수를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S&P 500 지수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S&P 500 지수에 들어가는 기업은 누가 선정을 하느냐? 바로 이걸 관리하는 이 S&P 다우존스라는 기관에 그 구성요소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들어갈 기업, 나갈 기업을 선정을 하는 거고, 이번에 거기서 테슬라를 이 S&P 500 지수에 들여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S&P 500 그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펀드들에서 S&P 500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만큼, 예를 들어서 그게 1%라면 그 1%만큼을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이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대해서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면 그 편입 시점이 언제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12월 21일입니다. 왜 12월 21일이냐면 이렇게 상장 지수를 따르는 펀드들은 자기들이 맘대로 종목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을 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번에 12월 21일인데, 그날 리밸런싱을 할 때 일괄적으로 각 회사들의 S&P 500 안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가까운 리밸런싱 날인 12월 21일에 테슬라가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테슬라는 미국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위권에 드는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큰 기업을 한 번에 들여오다 보면 여러 가지로 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에서 이걸 좀 나눠서 살까,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사든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은 같은 금액을 사야만 해요. 주주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크게 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분할해서 사는 편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선 S&P 5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총합은 30.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테슬라의 비중은 얼마만큼이 될까? 테슬라의 현재 유동 주식 수는 7억 6천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의 종가인 441을 곱하면은 소수점 뺄게요. 그러면 전체 시총 중에 약 1.1%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은 자신들의 자금에서 1.1% 정도만큼을 테슬라를 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만큼 될까요? 우선 S&P 500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금은 11.2조 달러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S&P 500을 그대로 따르는 인덱스 펀드는 4.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는 S&P 500을 참고로 해서 운용은 하지만 완전히 그대로 운용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펀드 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을 하는 액티브 펀드가 되겠죠. 이 자금이 6.65조 달러 정도 돼서 총 자금은 11.2조 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선 현재 테슬라의 유동 시가총액은 3,35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S&P 500을 완전히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인덱스 펀드들의 자금이 4.6조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4.6조의 1.1%를 아까 무조건 테슬라를 사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1.1%가 5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이거는 테슬라의 전체 유동 주식수의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100개 중에 15개는 이 사람들이 무조건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지만 벤치마킹에서 따라가야 되는 펀드의 규모가 6.65조 달러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테슬라를 얼마나 사야 되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S&P 500을 참고로는 하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는 이미 테슬라를 갖고 있는 펀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앞으로도 안 살 펀드도 있을 거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정도나 테슬라를 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추측으로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 6.65조 중에 한 그냥 2조 정도가 테슬라를 새로 살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중에 1.1%는 약 22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테슬라 전체 유동 주식수 대비 6.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을 모두 합치면은 총 72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이거는 테슬라 전체 유동 주식수 중에서 21%를 넘는 그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테슬라 주주가 있다면 그중 21명분의 주식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펀드들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100가구의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가 그중 21가구만큼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집에 살고 있는 21명에게서 그 집을 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주주 100명 중에 21명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존 테슬라 주주들이 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 펀드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의 값어치에 파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가 향방이 갈리는 겁니다. 이 미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테슬라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팔지 않으면은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20%가 넘는 테슬라의 주식을 펀드들이 사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집값 담합하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 주주들이 몇백만 명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 일부는 나 빨리 팔고 나가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물려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 줄 때 탈출하자 이러면서 탈출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펀드들이 비교적 싼 값에 주식을 사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 21%를 모두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 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은 모두 합쳐서 한 테슬라의 주식을 20% 이상 새로 사와야 한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이 테슬라의 주식을 얼마만큼 싸게 파느냐, 비싸게 파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2월 21일에 인덱스 펀드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편입을 한다고 하는데 미리 살 수는 없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S&P 500을 벤치마킹하는 펀드들, 여기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을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들은 아니에요. 인덱스 펀드들은 무조건 그 날짜에 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펀드들은 이 12월 21일에 한 번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주가 흐름은 기존 주주들끼리의 사고팔고의 거래죠. 그러니까 뭐 올랐다 내렸다 뭐 또 지지부진했다가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편입일 12월 21일이 다가오면은 그때는 또 한 번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오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전에 주가가 얼만큼 형성됐느냐도 중요하고 이날 또 빨리 팔고 나가자 이러면서 뉴스에 팔아라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가 흐름은 두 단계로 나뉠 거다. 테슬라의 편입이 발표된
어제부터 해서 향후 며칠간 좀 활발하게 거래가 있을 거고, 또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편입일인 12월 21일 전후로 해서 또 한번 요동을 칠 거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서 테슬라 주식의 주가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던 이 펀드들이 결국 자기가 사야 되는 주식을 모두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결국 원래 또 그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맞게 정상적인 주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단기적인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뭐 주식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니죠. 그냥 원래 있던 주식의 주인이 바뀔 뿐이에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단타꾼들이 많다든지 하는 이런 변수는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냥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가 흐름 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테슬라의 숏이라 그러죠. 공매도를 쳐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아무래도 나쁜 방향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공매도를 친 사람은 주가가 하락을 할수록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반대로 주가가 올라버리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면 이번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숏 스퀴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숏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이거에 의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숏 물량은 한 4,800만 주 정도 돼요. 4,800만 주 정도 되고 이거는 전체 테슬라 유동 주식수의 6%가 넘는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이 언제든지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S&P 편입에 의해서 테슬라가 얻게 되는 다른 장점은 없을까? 이거 말고도 다른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편입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전체 주식의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를 이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이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이 펀드들은 단기적인 뉴스나 시세 차익 등에 의해서 주식을 매매하지 않죠. 오로지 S&P 500을 추종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력들은 돌덩이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무거워지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무겁고 안정적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겐 장점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기 투자자에게는 주식이 무겁고 안정적이 된다는 건 장점이고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변동성이 사라진다는 거니까 재미없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점이라고 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500에 들어갔다는 거는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 주식 최고의 500개 기업에 기존의 테슬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메이저 리그에 들어간 겁니다.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외 인식이 달라지죠. 그리고 당연히 회사의 신용도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회사의 신용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신용평가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올라가면 회사채를 훨씬 더 싼 이자에 발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지난번 주가 폭락을 불러일으켰던 유상증자 등을 하지 않아도 돼요. 회사 신용이 올라가서 더 많은 금액을 더 싼 이자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금 조달을 회사채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P 500에 들어간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테슬라에게 이득이다. 그것도 적은 이득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이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의 S&P 500의 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봤고요. 주가는 오늘은 일부 분들에겐 좀 실망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워낙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매물들을 처리하지 않고 올라갈 방법은 없어요.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 향후 며칠간은 좀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S&P 500에 편입되는 현재로선 12월 21일 근처가 되면은 또 그 앞뒤로 한 번 더 요동을 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스페이스X가
사람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테슬라 주가도 그렇게 날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